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타버스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최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그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작년에 항상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왔던 키워드들이 제페토, 포트나이트, 로블록스와 같은 그런 가상 공간에서의 게임 혹은 소셜 컨텐츠였죠. 그런데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의 컨텐츠들은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시간을 소비를 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생산적인 어떤 인터랙션은 크게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만의 인터랙션 뿐만 아니라 현실과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이미 경험을 했었었는데요. 아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7년쯤에 한창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런 포켓몬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보시면 친구들끼리 길 가다가 스마트폰을 모아들고 작은 화면으로 이런 가상 캐릭터를 잡으러 다녔었죠. 그런데 이런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에 융합된 컨텐츠들이 왜 한 번 붐이 일어났다가 그대로 사그라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손바닥만한 그런 스크린 안에서 보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곳이 아마도 포켓몬고를 개발했던 나이엔틱이라는 게임 회사였을 텐데요. 이 회사가 작년 3월에 홀로렌즈2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프로토타입을 하나 신규로 데모를 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Hey, Pikachu. Here you go. AR that's grounded in the real world, aware of us and the environment, is an incredibly powerful starting point. 어떠신가요? 이처럼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보던 피카츄가 안경을 통해서 실생활에 저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강아지, 반려동물과 같이 다니다가 친구와 만났을 때 가상 캐릭터들 간에 어떤 저렇게 이제 배틀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런 홀로렌즈 2와 같은 저런 장비를 가지고 우리는 포켓몬고를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렇게 용접용 보호 마스크와 같이 저렇게 투박하게 생긴 XR 글래스를 착용을 하고 길거리를 다니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이엔틱사는 저렇게 홀로렌즈와 프로토타입에 대한 데모 컨텐츠를 유튜브에 공개를 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본 다음 슬그머니 자신들의 게임과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AR 글라스 형태를 자기네들의 소셜에 아래와 같은 사진으로 한번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클루로 활용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런 안경들은 언제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고 안경을 끼고 자연스러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인터랙션이 가능할까요?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클루를 또 제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CES에서, 올해도 아니고 작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으면서 저 안경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저런 안경 정도면 약간의 투박한 뿔테 안경으로 일상생활에 끼고 다닐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일상의 스마트 글래스가 가까이 왔을 법한 클루를 제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벤 스토리즈라는 메타, 지금 메타라고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에서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완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글라스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으로 사실 최근에 레드닷 디자인 상도 받았는데, 이런 스마트 글래스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나머지 카메라와 음성 그리고 전화 통화까지, 통신 모듈까지 포함한 글래스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만 앞에 뷰직스에서 제공한 그런 펑션들만 추가가 된다면 아마도 스마트폰이 안경으로 온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 9월에 샤오미에서 왼쪽과 같은 그런 영상들을 제공하고 그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와 함께 11월에는 매직리프라는, 아마도 AR 글래스에 관심이 있는 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저런 글래스를 다들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공개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안경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언제쯤 접할 수 있을지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기술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회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브간트라는 미국의 스타트업도 저런 뿔테 안경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선보였고, 여러분들이 LG U+에서 판매가 되었던 엔리얼이라는 그 약간은 투박한 AR 글래스들이 있었는데, 그 후속이 이미 저런 안경과 같은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회사에서 저렇게 투명한 안경, 선글라스가 아닌 투명한 안경에서도 AR 펑션을 볼 수 있는 저런 프로토타입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R 글래스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상과 현실의 인터랙션을 좀 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바이스, 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글래스들은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로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힌트를 얻자면, 그러면 기존의 스마트폰이 어떻게 기존의 디바이스들을 포함을 해왔는지를 보면 아무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텔레비전, 카메라,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카메라를 포함을 했고, 그리고 통화가 가능하니까 전화기, 그리고 노트북에 어떤 펑션들을 제공을 하니까 간단한 이메일이라든가 편집 기능이 있으니까 노트북 기능까지 다 포함한 것이 스마트폰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TV를 보면서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보실까요? TV는 우리가 이 영상을 그리고 소리를 매개로 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디바이스죠. 그런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이 인터랙션을 하는 수단은 오직 리모컨 뿐이었습니다. 리모컨의 간단한 음량 조절 그리고 채널 변경만 했을 때는 우리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스마트 TV가 나왔습니다. 과연 스마트 TV를 리모컨 하나로 조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양한 메뉴가 나타나는 순간 이 리모컨이라는 인터랙션 수단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PDA-4는 어떨까요? 단순한 문서 뷰어랑 인터넷 접속까지 가능했던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혹은 카 내비게이션으로 있었던 단순 터치 기능이 지원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태블릿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왜 스마트폰 이전에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멀티터치와 핀치 줌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연스럽게
태블릿에서 스크롤과 혹은 장 넘기기 그리고 확대 축소들은 우리의 본능을 그대로 표현한 손동작이지만 또 반면에 이들은 기술의 혁신과 그리고 사람을 관찰했던 그런 UX가 디바이스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기존처럼 단순한 메뉴 버튼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리모컨을 통해서 인터랙션만 했다면 스마트폰이 지금과 같은 그런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고민을 해본다면 다음의 스마트 글래스는 어떤 부분을 혁신해야 될지 어떤 기술이 포함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재의 빅테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스마트폰의 다음, 즉 스마트 글래스였던 거죠. 그래서 메타, 삼성,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은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일찍이 2014년부터 구글은 사실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겠죠. 구글 글래스를 우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OS를 전부 다 갈아엎으면서 홀로렌즈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단계 그들 특유의 기업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단계 기술을 확보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죠. 물론 메타나 스냅챗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에 질세라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그간 M&A를 했던 그런 히스토리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굵직굵직한 어떤 AR 글래스의 기업들을 인수를 함과 동시에 UX, 음성인식, 인터랙션에 대한 기업들도 놓치지 않고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게임 컨텐츠 회사들인데요. 그들은 첫 번째 이 AR 글래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보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 동시에 인터랙션을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게임 컨텐츠에 집중을 했던 거죠. 반면에 텐센트와 같은 컨텐츠 중심의 어떤 회사라든가 그리고 바이트댄스와 같은 소셜의 컨텐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냅도 마찬가지고요. 컨텐츠들은 가지고 있지만 디바이스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나이엔틱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넥스트 스텝으로 디바이스를 M&A를 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굵직굵직한 M&A 소식들이 들려왔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고 소니가 번지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이크투가 증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게임 컨텐츠 회사입니다.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넷플릭스가 심지어 게임 컨텐츠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들이 바라보는 컨텐츠들은 결국은 앞으로 가상과 현실의 이런 인터랙션의 첫 번째 클루는 게임 컨텐츠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까요? 한번 기대를 하고 볼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제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애플과 그리고 아직까지 제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삼성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작년에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애플의 전략입니다. 애플은 사실 올해도 여전히 이게 유의한지는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올 하반기에 애플은 MR 글래스라고 하는 약간 VR이지만 카메라 시스루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헤드셋을 론칭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앞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시스루의 AR 글래스를 출시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여태까지 무엇을 준비를 했길래 이제서 출시를 한다고 할까요? 애플은 사실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를 내놓으면서부터 이미 라이다 센서 혹은 TOF 센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신들의 기기에 탑재를 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현실 세계를 스캐닝해서 가상 공간에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이미 어느 정도 수년간 축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사람들에게 글래스로 왔을 때 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거죠. 그 경험으로 이제서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애플은 아마도 올 하반기에 사진에서 보시는 같은 이런 디자인 수준의 VR 기기, M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 당연히 카메라 시스루이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리고 TOF 센서가 전면에 달려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고글 형태의 VR 기기일 것으로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단계는 AR 글래스겠죠. 반면에 삼성은 보시는 것 같은 그런 AR 글래스의 익스피리언스 티저 영상들을 오피셜리는 아니지만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안경 안에서 다양한 스마트폰의 펑션과 안경 다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로, 배터리까지를 짐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런 글래스가 나온다면 아마도 삼성의 스마트폰과의 시너지가 예상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 9월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한 샤오미의 스마트 글래스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샤오미는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할까요? HUD navigation.小爱同学, translate the menu. Okay, translating the menu. 샤오미에서는 이와 같이 한쪽은 디스플레이, 한쪽은 카메라를 만든 그런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를 했는데 저기에서 보여주는 단순한 펑션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굳이 저렇게 투박스럽고 자기의 인상을 바꿀 법한 저런 안경을 항상 끼고 다녀야 되는 당위성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런 빅테크들이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스마트 글래스가 앞으로 좀 전에 보신 같은 저 정도 수준의 세상을 만든다면 사고 싶으실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먹힐 법한 세상을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영상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한창인 20년 상반기에 일본 동경 거리에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 덧입혀진 가상 컨텐츠들이 있죠. 저 가상 컨텐츠들이 나에게만 보여진다, 안경 낀 나에게만 보여진다 한다면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특유의 저런 가상 캐릭터들이 건물 위에 있고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한다거나 그리고 특정 광고는 나에게만 보인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스포츠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테디움에 그들의 상징인 흑표범이 가상 캐릭터로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이 컨텐츠는 실제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하던 와중에 촬영된 컨텐츠에다가 가상 컨텐츠를 입힌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관중석에 있으면서 안경 낀 나에게만 저런 가상 컨텐츠가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런 식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앞에서의 커머스의 광고 분야, 이런 분야는 이미 안경이 현실에게 온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큰 베너핏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파키스탄에서 2019년에 만들어진 그들의 슈퍼볼 오프닝 세레모니 컨텐츠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 관중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컨텐츠가 송출되는 브로드캐스팅에서는 저렇게 가상으로 꾸며진 무대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경을 끼고 저 실제 스테디움에 가 있다면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까요? 이러한 공연들은 BTS 공연이라든가 이런 아이돌 그룹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텐데요. 당연하게도 이런 무대 장치를 실제 제작을 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쓰레기도 만들지 않고 충분히 가상으로 저런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작년 초 밴쿠버에서 있었던 아트페어인데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접속을 하면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는 저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길거리 아트페어였습니다. 저런 식의 아트 디렉션이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예술의 어떤 창작 활동이라든가 마케팅, 광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부분은 현재 현실과 가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0일쯤에 엔비디아가 그들의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2에서 공개한 컨텐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틸컷 몇 장을 가지고 수분 만에 3D 모델, 심지어 안경 낀 사람까지를 구현이 가능한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는 사실 그래픽을 잘 렌더링 해줄 수 있는 GPU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그들의 각종 AI 엔진들, 심지어는 이런 그래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뮬레이션들을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의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플랫폼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를 본다면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죠. 유니티인데요. 유니티는 우리가 흔히들 언리얼 엔진과 대비하면서 게임 엔진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정말 게임 엔진 회사일까요?
그간 그들은 수많은 회사를 M&A를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 둘, 셋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하다 보면 이들이 과연 게임 엔진 회사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사실 올해 초 CES에서 현대자동차와 유니티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은 단순한 어떤 게임 엔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의 전략 로드맵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전략, 또 하나가 자율주행을 위한 온갖 시뮬레이션, 가상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한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경쟁사가 언리얼 엔진이 아니라 오토데스크나 엔비디아나 다소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 회사까지 넘나들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전략과 비즈니스 방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우리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략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표방을 하면서 2026년까지 크게 4가지 전략 분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리 메타버스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선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 다음에 다양한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키워줄 수 있는 분야를 전략 1로 잡았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을 키우기 위해서 인재 양성과 그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와 그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육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전략으로는 이런 모범적인 그 세상을,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규제나 법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 부분이 공공으로 더 나은 세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